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면 채팅창에 1이라고 좀 쳐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성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음, 네. 우선 채팅창에 이런 거를 여쭤볼게요. 그 직군에 대해서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다. 나는 뭔가 이제 이 직군을 써주셔도 되고 기획자다, 디자이너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들어오셨는지 참고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는, 뭐, 대표다. 예, 뭐 이런 식의 IT 작품입니다. 네. 이제 들어오시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까 약간은, 네. 몇 분만 좀 기다린 걸로 하고, 좀, 뭐, 기획자, 디자이너, 뭐, 개발자. 아, 예. 맞아요. 스타트업. 네. 네, 좋습니다. PM 준비하고 있는데, 예, 취업 준비하고 있는 혼자 프로젝트 개발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프로젝트 IT 쪽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한 세 가지 구분이 있거든요. 한 15년 전의 관리 방식, 또 한 10년 전 관리 방식, 또 지금의 관리 방식, 이런 거에서 최근 거와 한 뭐 10년 전,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쓰이고 있는 구글 시트와 그 다음에 노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시면, 네, 스튜디오 운영하는 디자이너. 그렇죠. 1인 스튜디오니까 이제 뭔가 팀 체제로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오너십이 생기시면서, 예, 크고 작은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신 상황이실 거고요. 예, 학생, 예.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나온 이 마당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죠. 1인이든 2인이든 뭐 적은 그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요. 네. 예, WBS 이런 부분도 간략히 말씀드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보여드릴 구글 시트는, 어, IAWBS 형식 좀 합친 형태예요. 제가 실제로 뭐 삼성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런 좀 뭐 롯데 프로젝트 할 때 썼던 양식이기도 해요. 그거에 좀 정제된 양식, 그리고 대기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할 때도 썼던 거라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이게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가 뭔가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 뭐 영화를 한 편 본다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짧게는 한 달 이상, 뭐 4, 5개월 걸리는 거고, 거기에 또 팀 멤버가 있고, 범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라서 프로젝트 관리가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어, 개념적으로 이걸 심플하게 하면 할수록 프로젝트 관리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강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료 특강, 어떻게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요. 저는 기획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 PM 역할을 많이 했었고, 대형, 소형, 예, 뭐 스타트업,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양식도 어떻게 보면은 WBS 양식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양식을 업계에 있으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만들고, 예, 그렇게 했던 양식을 오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채팅창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예, 취업 준비하시는 분,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 학생분, 예, 그 정도, 네, 네. 우선은 100명 넘게 우선 신청해 주셨었고, 좀 이른 시간, 한편으로는 금요일 날 저녁에, 어, 이렇게 오셨고,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저 역시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예. 40분 정도 들어오셨고, 화면 공유해서, 음. 자, 효율적인 웹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범위 일정, 작업자 관리의 핵심 노하우. 예, 지금 7시부터 8시 반까지로 예정하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시니어 기획자 P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좀 썰을 좀 풀 거예요. 예. 초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획자였을 당시 때 제가 진행하는 그때 삼성 프로젝트의 PM은 옥상에 가서 맨날 담배 피고 막 한숨 푹푹 쉬고 계속 회의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맨날 그냥 계속 회의 연속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비판을 하자면
뭔가 계속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슈 회의에 끌려다녔었고, 담배 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팀 멤버들은 늘 야근하고 있었고, 뭐 그런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런 멘탈의 문제, 마인드셋의 문제도 있고, 그런 유기적으로 사람들의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도 고생이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PM이 되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거를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 게 아니라 시스템들을 쉽게 쉽게 하고 다자간에 할 수 있는 룰을 잘 만들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회의를 하더라도 자, 회의합시다 해서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한 시간은 꼭 채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젠다가 없이 회의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회의 전에 우리 아젠다는 이렇고 이런 걸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를 사전에 보내고 그 아젠다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과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도 미리 PM이 그런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서 양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필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마다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나 제가 같이 했던 디자이너, 뭐 퍼블리셔, 개발자들이 좀 되게 많이 만족해 했었어요. 이렇게는 진행한 게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주니어 PM 때부터 좀 그런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타 PM과는 좀 차별화되게 운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PM일 때 늘 머릿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딱 두 가지 단어였어요. 범위 그리고 일정. 늘 모든 것에 범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이라는 거는 깃발을 꽂아야 돼요. 디데이. 일정을 뭐 다른 파트가 세울 게 아니라 초안이면 돼요. 드래프트로 PM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디데이를 역산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뭐 애자일이냐, 뭐 워터폴이냐 문제도 있지만 그런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범위와 일정 수립을 한다. 그 안에서 뭐 방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챗GPT가 또 하는 또 일부분 파일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범위 일정 작업자가 이런 약간 이 포스터처럼 돼 있는 이 이미지에 구성돼 있는 게 제 머릿속에는 늘 이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거 외의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어서 볼 화면은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셋 얘기를 좀 하자고 했는데, 어, 자, 여기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읽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그리고 요거를 읽은 다음에, 바로 뭐, 이런 IA성, 예, 뭐, 이런 거를 넘어가기 전에, 이 양식도 이제 공유해드리고, 거기에 직접 써보시고 또 질문 받는 시간도 가는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양식만 있다. 노션에 그런 것도 있다. 노션은 사실은 제가 지금 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구글 시트 알려드리고 복제해서 약간 정리해서 다음에 이 시간 안에 공유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보다 마인드셋,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협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실용 가이드라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를 좀 받을 거예요. 채팅에 네, 볼게요. 예, 녹화본 제공됩니다. 네. 그리고, 네, 채팅창에 하시면서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이스 오픈해 드리니까 또 대화를 할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 챗GPT, 그 다음에 그 피그마 기획,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되게 압축적으로 좀 기획을 하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좀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기획은 좀 그래도 되는데, 프로젝트 관리는, PM은, 사실은 되게 바쁜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그건 그 여유가 있어야,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런, 그런 것과 또 같은 결로, 지금 이 전자책을 통해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프로젝트 해봤는데, 또 할 건데, 어떤 게 걱정이고, 약간은 토크쇼처럼, 예,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걸 넘어가야지. 사실은 그 테크닉적인 거는 많이 있기도 하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으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 형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 프레젠테이션
네. 프로젝트 관리 핵심, 프로젝트 매니저를 실용 가이드. 네. 자, 1부. 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가? 뭐, 쭉쭉쭉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피그마에 대한 강의도 추후 다시 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피그마 강의 특강을 저희 유튜브, 피그데미 유튜브에 공개해놨어요, 오늘. 그래서, 비공개했다가 다시 해서 좀 그냥 다시 모든 분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링크 보시면 있고요. 저희 피그데미 커뮤니티 분들 이미 쓰고 계시고, 거기에 피그마 챗GPT 그 실습도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 뭐 그룹 코칭, 컨설팅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료든 무료는 지금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녹화본. 그 다음에 유료는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할 거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PM 얘기니까 PM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가? 예, 뭐 이런 책 읽기는 아니니까 좀 그 주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적은 예산 많은 기능 개발. 예. 이게 음식점 가서 뭐 제가 예전에도 뭐 직장 동료가 저기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가격은 그런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적은 예산,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 예산이 많거나 적은 예산이면 적은 기능 개발을 하는 게 나중에 독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 기능 개발, 자꾸 뭔가를 좀 우리는 좀 1인 기업가 분들이라든지 어, 그런 쪽에 제가 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포커스를 할게요. 대기업이라기보다는. 네. 대기업 쪽은 좀 더 헤비하게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대기업 프로젝트는 사실 본질이 중요치 않아요. 본질보다, 보고를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 거품들이 많이 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대기업 프로젝트는 그런 것들 예산과 시스템으로 뭔가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어쨌든 저는 프로젝트를 잘 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내 사업, 내 비즈니스, 내 프로젝트가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약간 스타트업 포맷, 또 1인 기업, 그 다음에 작은 프로젝트들, 이런 챗GPT 시대에 맞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포커스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형 기능 개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왜냐면 작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가야 되지, 와, 세상에 내 프로덕트 또는 내 홈페이지를 정말 좀 완성도 있게 보여줄 거야. 그런 시기는 어, 한 20년 전에 뭔가 어떤 업계에서 브랜드, 넘버원 브랜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서 넘버원 브랜드도 맥을 못 추고 있고 크고 작은 되게 자잘자잘한 브랜드들이 같이 많이 자기의 강점들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더 넘버원이 되겠다고 하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도 프로젝트가 헤비해지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획 없이 바로 디자인과 개발 진행. 사실은 기획,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도 뭐 제가 하는 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엔 기획을 하게 돼요. 어떤 뭐 홈페이지든 뭐건 간에. 그 기획을 디자이너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하게 되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망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이디어든 뭐든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거고. 주간 단위별 산출물 미확인. 뭔가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제 PM이면 같이 팀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돌아가는 거를 좀 사력 있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다 했나 안 했나 이런 식의 관점보다는 유기적인 팀의 상황을 나도 알고 팀원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고충이 있다면 고충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고충은 모르겠고 그냥 뭐 체크만 하려고 하는 약간 관리 감독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예. 예, 근데 그 체크라는 게 되게 그 유기적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플로우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때문에 적어도 주간 단위별로는 확인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가 됐건, 뭐, 앱이 됐건 어떤 것들 간에 내 서비스의 실사용자와 니즈를 미파. 이거 사실은 그 리서치, UX, UI 뭐 유저 리서치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프라인에서도 막 노력을 하고 그런 그 리서처라는 전문 직군도 있어요. 예. 제 후배 그 기획자가 토스의 리서처로 있어요. 그 후배는 기획자였다가 리서처로 이제 변모했는데 그런 전문 직군들이 뭐 모든 회사에 있진 않죠.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안 하더라도 챗GPT한테 물어봐서라도 또는 챗GPT가 있기 전에는 뭔가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에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의 리뷰를 조사해서라든지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많은
프로젝트, 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가? 예, 적은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주요한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예산 많은 기능 개발은 이것도 스타트업 위주인데 어, 저 홈페이지면 더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어, 정부 과제에서 5천만 원, 뭐 1억 정도 이제 지원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니까 너무 큰 거를 얘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특히 학생이 창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창업하는 건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뭔가 작은데 자꾸 뭔가 완성도 있게 이런 게 관점을 갖다 보니까 뭐 이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하다가 만들다 만 게 나오는 거 오류투성이가 나오다 보니까 급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긴 해요. 왜냐, 안 그러면 정부 과제에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넥스트를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적은 예산이면 적은 기능 개발을 해서 완성을 본 한 사이클을 돌고, 두 번째 사이클을 돌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최고, 최소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타트업 앱 서비스 예를 드는데, 홈페이지. 특히나 요즘에 지금 저희도 피그데미 강의 사이트인데 아이맵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워드프레스로 만들든 아이맵으로 만들든 또 뭐 라이브 클래스 올리든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 범위 자체를 페이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많이 있는 거 말고 처음에 랜딩 페이지 하나로 시작을 해서 확산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적은 예산이죠, 그것도. 적은 기능 개발. 하나지만 비즈니스 돌려보면서 공급자 관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대형 기능 개발,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고려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적절한 범위 기능 개발입니다. 예,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가능한 최소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며 첫 론칭 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도 그 강의를 하고 리뷰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안개 속에 계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건지 디자이너분이 많이 들어오시는 건지 모르거든요. 노코드 개발 쪽에 많이 들어오는. 근데 리뷰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오디언스 분들이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그런 리뷰가 됐건 사전 설문이 됐건 하면서 이 시야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형 기능 개발을 하고요. 대형 기능 개발을 하는 심리적인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약간은 좀 그 겁이 많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어, 두 가지 심리인데 하나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짠했을 때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좀 이런 환상도 있고 또 좀, 내 딴에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 딴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거를 해야지 사용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가설이 좀 무의미한 게 뭐냐면, 공급자 관점에서 가졌다는 것들은 막상 오픈했을 때는 되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성공은 사용자한테 뭐 스타트업 서비스도 그렇고 홈페이지, 이러닝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좀 이러닝 사이트를 예로 들면 클래스 101 같은 경우 요즘에 구독 조금 요금제로 해서 되게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처음에 이 모든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그 강의 시장을 확 견인했던 게 클래스 1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입시 어떤 그런 강의라든지 직무교육 되게 좀 지루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뭔가 되게 핫하게 쓸 수 있는 것들 그 와중에 자청이나 뭐 신사임당이라는 스타들이 나왔고 그런 엔잡 뭐 부업 이런 것들과 좀 맞아떨어지면서 콘텐츠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콘텐츠가 좀 질이 좋았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포맷으로 나올 때에 또 사용자 니즈들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그런 테스트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되게 그 대형 기능 개발을 하면 안 된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 예. 그리고 기획 없이 제가 요 정도 뭐 일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Q&A 뭐 채팅창이라든지 또 지금 미리 주셔도 되고요. 생각나시는 대로 질문하실 거. 그런 다음에 또 대화한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기보다는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면은 다른 분들도 듣기에 또
우리의 경험이 한 개인의 경험보다는 또 좀 더 그 실제감 있는 경험이 공유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 없이 바로 디자인과 개발 진행. 예, 기획이라는 거는 참, 잘, 그, 모르시다 보니까, 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잠깐만 끄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기획 없이, 화면을 다시 공유하고요. 네, 네, 기획 없이 바로 디자인과 개발 진행.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건 해요. 어쨌든. 안 한 것 같지만 해요. 그냥 기획자의 롤을 갖거나 기획자가 아니어도 기획의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걸 PPT로 하지 않든, 피그마로 하지 않든 하긴 해요. 근데 그게 구두로 말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대표가 또는 오너가, 프로젝트 오너가, 그 다음에 그냥 디자인 해주세요 했을 때 문제. 사실은 디자이너들은 크리에이티브 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디자이너한테 이런 내용을 막 얹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홈페이지 하나만 해도 페이지가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기획자도 기획을 사실은 한 달 이상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 때 하는 경우들이 다 있는 게 뭐냐면 페이퍼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그 화면과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 하나 만들 때도 그 뭔가 등록하고 하는 페이지랑 그다음에 마이 페이지랑 이런 싱크를 맞추는 거랑 어드민 페이지랑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회원 가입할 때는 주소가 있었어요. 근데 어드민에는 주소가 영향에 빠져 있거나 그다음에 마이 페이지에서 뭔가 빠져 있거나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나 하지만 만약 일반인 또는 뭔가 기획자가 그런 일을 처음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빠뜨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런칭된 베타 서비스 위의 것들은 그런 오류들을 다 수정한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 안 하지만 실제로 내가 요즘 시대의 1인 기업 뭐할 때는 뭔가를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주에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기획을 일반인들이 하실 수 없던 시대였어요. PPT 기획을 할 때는 너무나도 좀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무료 특강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증명해 드렸잖아요. 챗GPT를 활용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가 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면 뭐 기획자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기획을 혼자 그냥 뭐 말로 하고 메모하듯이 할 게 아니라 어,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그거요. 예, 그 기획을 챗GP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그 기획이 100% 완성도 있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를 좀 애를 쓰셔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기획을 토대로 크리에이티브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컬러감이라든지. 그러면 거기가 이제 원활해져요. 근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기획을 얹어가지고 그 전문성까지 희석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도 다 들어가서 막 펑션 개발해야 되는데 뭐 웹사이트라고 하면 예. 그런 요소를 개발해야 되는데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이거 저거 빠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개발에 구멍 난 거를 채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실제 개발보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노코드 개발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뭐 아이맵만 해도 그런 식의 상당히 기능 정의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드민 단, 그다음에 기능 로직 단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기능 정의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챗GPT 기획과 그다음에 마지막 엔드에 뭐 아이맵이 됐건 웹플로우가 됐건 뭐 버블이 됐건 이런 노코드 개발이라는 결합이 되면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웹마스터라는 직군이 있었어요. 초창기 웹이 출현했던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웹이라는 게 지금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앱도 아니잖아요. 그냥 HTML하고 CSS도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냥 HTML에서 컬러, 텍스트에 뭐 파란색 컬러 있고 그게 점점 고도화되면서 CSS가 분리가 되고 그런데 뭐 페이퍼로 보던 거를 컬러감 있게 보고 싶어 해서 해소가 됐고
거기서 동작 있게 보고 싶어. 모션,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가 있으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뭔가 데이터의 통신이 있고 싶어. 데이터베이스 통신과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이 생기면서 진화해 왔거든요. 이런 웹이라는 것도. 그런 시기가 불과 20년 이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복잡해지면서 여러 직군들이 필요해진 거죠. 기획자,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런데 다시금 약간은 이제는 웹마스터라는 단어는 올드하나라고 뭔가 저기 슈퍼 싱글, 뭐, 예, 뭐 인디, 뭐 노코드 개발자 또는 시민 개발자, 예, 이런 식의 슈퍼 1인이 생겨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기획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개발도 노코드로 하면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기획 없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예. 그리고 주간 단위별 산출물 미확인. 이거는 내가 1인이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왜냐면 나 스스로도 혹시 개인이 일을 한다고 하면 매일매일 내가 계획을 갖고 다음 날의 계획을 갖거나 아침에 계획을 갖지 않은 그 날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PM이 저기 매일매일 뭔가 확인한다. 뭐, 단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모두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때는 다 리모트 워크를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 뭐 일일 뭔가 내가 할 일 이런 공유는 투두리스트를 뭐 일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에 방점이 찍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해치게 되고 정신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배터리를 다 소진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는 적절하다. 예. 특히나 이 주간 단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타이틀 위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아웃소싱 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1인 개발자, 1인 노코드 개발자, 1인 기업가라고 할지라도,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 이 책에도 아웃소싱이 다 기반이 돼 있잖아요. 그래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맡겨놓고 이런 아웃소싱 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디자이너가 일주일 단위로 안 보여주고 한 3주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개발자가 한 4주 있다 보여주고. 사실은 그 3, 4주에 보여주는 이유는 애초에 뭔가 협의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협의 안 되는 경우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문제예요. 사고가 나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 또 개발자 분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다가 어, 맡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일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 결과물이라도 일주일 단위로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겠다면 최소한의 어떤 확인이라도 하면서 해야지 약간은 마감 효과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웃소싱을 맡겼을 때. 그 부분적으로 전체를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분이라도 공유해 달라고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또는 계약을 할 때 또는 뭐 크몬 같은 데 맡겼을 때 그런 거를 얘기해 놓으시고 시작해야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했을 때는 그냥 쭉 일정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 작업자 분들도 막상 해보니까 다른 것들이 막 일이 막 달려드니까 딜레이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조금씩 조금씩 망가져 가는 거예요. 예. 결국에 일정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웃소싱이 아닌 경우, 우리 팀, 그 다음에 1인일 때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 팀이어도 마감 효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간 보고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주간 보고 할 때,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양식에 갖고 그런 할 범위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네.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캡해 놓으면 또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우리는 회사에 가면 바쁘잖아요.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내가 하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주일 단위의 팀 플레이를 할 때에 공유된 내용이 없으면, 어, 그 일정들은 딜레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팀원으로 있을 때, 꼭 PM이 아니어도 팀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해요. 일주일 단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디자이너예요. 그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획이 돼야 돼요. 그럼 기획에 여러 페이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웹사이트들이, 앱이든.
여러 페이지에 어디까지는 기획이 됐고, 어디까지는 기획이 안 됐고, 된 거에 대해서 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기획 쪽에서 그 진척된 것과 진척 예정인 어떤 주차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걸로 되게 연속적으로 릴레이 하듯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의 한 일과 할 예정인 것을 또 업데이트 해야지 기획자가 디자인의 일정을 알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디자인의 일정을 일부분을 알고 할 것과,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것들인데, 이런 유기적인 것들이 안 됐을 때, 어, 이제 프로젝트가 좀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1차원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됐어? 그거 됐어? 하면 될까? 이런 되게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쫙 IA에 메뉴 트리가 쫙 나오면서 그런 진척들. 아까 그 WBS 말씀해 주셨는데 WBS랑 IA 얘기는 아까 양식 구글 시트를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 서비스의 실사용자 니즈 미파.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자꾸 지난주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지난주 그게 안 했으면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공유 드리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잠재 고객 정의서 또는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타트업 서비스 기획을 했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삼성, 뭐 LG 이런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런 잠재 고객 정의서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대기업 거를 그 에이전시가 이제 웹 에이전시가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거기에 그 범위와 비용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의 방식과 스타트업 방식이 좀 다른데, 대기업 프로젝트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커버하는 게 돈과 예산과 시스템이라고 말씀 앞서 드렸는데, 요구사항 정의를 현업이 한다? 현업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 또 삼성 뭐 예전에 네트워크스 이런 조직이 있어서 그런 IT 전문 조직이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로스라는 게 좀 없고, 그런 것들 요구사항 정의를 그런 조직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전자는 어떤 웹이라든지 앱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뭐 핸드폰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어,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또 수행하는 에이전시가 있고, 나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게 다 공급자 관점이니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괴리감이 늘 발생해요.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올 사람, 우리 앱에 들어올 사용자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나열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대기업 프로젝트는 그렇게 그냥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문론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스타트업들은 내 서비스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되게 많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 누구나가 좀 아는 서비스, 배달의민족. 한 7, 8년 전 초기에 나왔을 때, 뭐 이제는 10년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초기에 김봉진 대표가 전단지 그 주어로 다니면서 그걸 데이터를 막 모았잖아요. 그 당시 때 같은 경우는 중국집만 전화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메인 타겟은 그 초기의 그 초창기의 메인 타겟은 20대 초반의 어떤 그 서브 타겟 말고요. 메인 타겟. 그 20대 초반의 대학생, 자취생, 그리고 앱에, 뭔가 웹에, 스마트폰에 익숙한 그런 그런 친구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파이가 점점 넓어지면서, 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뭐 할머니가 광고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모델이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범용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날카롭지 않으니까, 내 서비스의 메인 타겟이 누구냐, 우리는 다 받겠습니다 하는 서비스는 다 망했어요. 우리는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되게 니치 마켓을 잡아가겠다. 그 다음에 버티컬로 쭉쭉쭉 올라가겠다 하면서 이제 되잖아요. 토스도 처음에는 송금 서비스에서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그 파일을 넓혀간 거고요. 그 각 단계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요. 예, 그렇듯이 만약에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대기업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뭐, 예.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신 우리들은 사용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재 고객 정의서 또는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해외에서는 유저 스토리라는 걸로 만들어요. 해외에서도 뭐 잠재 고객 정의서를 수립하는데 되게 간단한 걸로 하더라고요. 예.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유저 스토리에 검색하면 나와요. 문장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날카롭게 그거 하나만을 목표를 갖고 내 서비스를 만들 거야. 내 프로덕트를 만들 거야.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제가 스타트업들하고 일할 때 그런 걸로는 너무 좀 내용이 약한 거예요. 뭐, 좀 약간 살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빠르게 또 계속 또 해야 되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페인 포인트, 해결책, 뭐, 그 다음에 검색했을 때 어떤 검색어로 할까,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 문서는 마케팅 문서로도 써도 되거든요. 그 연령층의 타겟은 몇십 대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 마찬 그 페이스북 광고 들어가면 연령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고 그거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것도 역시나 기획자들이 뭐 적게는 많게는 반나절, 적게는 뭐 한 2시간 정도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페인 포인트들 막 불만 있는 것들 조사해서 그런 걸 해결하는 걸로 정리하는 그런 거였는데 챗GPT가 나와가지고 챗GPT는 이런 거예요. 어떤 용어, 예. 지금 아까 얼핏 봤는데 송지영님 아까 들어와 계신데 어, 뭐, 식스햇? 그 여섯 모자, 뭐, 제가 그 책도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잠재고객 정의서, 메인 타겟 정의서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언급해서 그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나오거든요. 어떤 항목들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거기에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회에서 경험한 거에 대해서 또 틀리다 그러면 그건 틀리다 맞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를 챗GPT로도 빨리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도 저기 사이트 좋아 보인다. 또 저기 사이트 좋아 보인다. 막 짜깁기 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획이 하나의 정리된 것들이, 정제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부 전자책의 내용들을 얘기했었어요. 제가 공유를 잠깐 풀고, 자, 여기서 보이스 음성어 스스로 음성어 해줘야 하게 하고, 두 가지 음성어 그냥 말씀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서로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걸로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 어,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채팅창. 아, 여기 있군요. 노코드 툴의 단점이 뭔가요? 예. 어, 장점과 단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한계성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한계성과 효율성이 같이 간다고 봐요. 장점은 효율성. 사실은 그 웹사이트를 그리고 또 개발자 관점에서도 노코드 툴은 그, 같이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복잡한 서비스, 신생 서비스들은 개발자들이 여전히 만들어야 돼요. 디자인도 새로 해야 되고. 하지만, 발명된 바퀴를 다시 만들지 않듯이 웹사이트 이제 뭐 아이맵도 너무 잘 돼 있고 쇼핑몰도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겠다? 그건 좀 무모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노코드로 만들고 노코드는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얘 하나를 쓰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요. 아이맵은 한국형 게시판과 회원가입 체계와 뭐 어떤 결제 체계, 쇼핑몰 이런 거 게시판용 이런 것들의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코드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강점. 쫙 넘어가면 저 끝에는 버블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좀 노코드지만 노코드 중에서는 가장 학습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얘는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되게 복잡한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이 복잡하지만 완전히 그냥 실제 개발자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과 적은 기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노코드 개발자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버블 커뮤니티도 있고, 저기 하이철님, 뭐, 근데 이주영님, 이런 분들이 그쪽에 리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노코드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배워서 버블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 중요한 거는 노코드는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어 그냥 코딩하는 개발하는 것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노코드가 없으면 선택지는 되게 그 고비용으로 돈이 없으면 아무도 뭘 못해요. 이 세상은 그 코딩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노코드가 생겼고 이런 빌더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1인 기업도 이제 슈퍼싱글 이런 개념들 더구나 노코드랑 아이맵은 예외예요. 이렇게 좌표 연동이 안 되니까. 챗GPT랑 연동하거나 했을 때 되게 많은 기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코드의 단점은 그 코드만큼 다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성과 모든 걸 단축시킬 수 있다 장점. 노션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볼 수,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노션이 만능이 아니라 구글 시트도 충분히 만능이고, 어, 노션도 만능이고, 취사해서 보시고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내 프로젝트에 쓰실 수 있도록, 복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7시 40분인데, 예. 1부만, 지금 1부 동안 제가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퀵하게 갈게요. 어느 정도 좀 30분 이상은 이 대화를 하고 좀 Q&A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때 보여드리고요. 저도 프로젝트 관리 툴로서 노션 활용 예시 또는 활용 팁이 궁금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노션이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지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먼데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개발했던 먼데이도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는, 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칸반보드, 트렐로의 칸반보드는 그러니까 엑셀에 이런 것들 간트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쫙 펼쳐진 그런 양식으로 관리하는 것들의 개념들이 먼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트렐로가 이제 진행 전, 진행 중, 뭐 완료 이런 것들은 그 칸반보드라고 해서 일본의 문화인데, 일본의 에서 그런 약국에서 서랍 같은 거에 뭔가를 메모지를 넣고 또 넣어서 또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트렐로가 업무 형태로 그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딱 그 양식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되는데 복잡한 것들을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라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노션은 그런 간트 차트, 그다음에 뭐 캘린더, kanban보드 이런 형식들을 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게 클라우드거든요. 예, 클라우드로 내 팀원들이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할 수 있어서 노션이 그렇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 프로젝트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 저도 노션 활용법이 궁금하다네요. 네, 맞습니다. 예, 노션이, 뭔가 개인, 다이어리라든지 일정 관리도 쓰지만, 전시진 님도 이번 특강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전시진님 같은 경우도 노션의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분도 노션의 여러 활용법들, 뭐 템플릿들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것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실제 프로젝트 관리를 노션으로 한다. 그리고 노션으로만 한다가 아니라, 그 전에 구글 시트로도 하고 엑셀로도 했던 그런 식의 하나하나 형식들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의 멘탈이라든지 마인드셋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인드셋 얘기를 했었고요. 워드프레스는요, 블로그, 뭐, CMS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뭐, 만들 수 있는, 그냥 플랫폼, 그 다음 설치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네, 뭐, 노코드의 약간은 완전히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워드프레스도 이것저것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꼬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노코드가 막 생겼을 때, 웹플로우라든지, 아이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마당에 워드프레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뭔가 더 깊숙하게 들으면 난이도가 생겨요. 예. 뭔가 수정할 때. 예, 참고로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이스 키셔서 목소리로 좀 하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예, 바로 보이스 켜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손 딱 하신 다음에 제가 켜드릴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이런 문화이긴 한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다르잖아요. 예, 예. 제가 저기 노코드 커뮤니티도 있지만 좀 달라요. 예. 예, 하지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좀 넘어갈게요. 자, 그냥 이런 정도 할게요. 지금 7시 45분인데, 나는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전자책에 이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1번. 나는 구글 시트랑 노션 그 활용법 바로 배우고 싶다. 2번. 확인 좀 할게요. 네. 네. 압도적이네요. 네네. 네,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하지만 제가, 네. 저 질문 하나 받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툴과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맞지만, 반대로 저는 거기에만 너무 지금 오늘 특강 말고도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시다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으로 프로젝트 관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전자책을 오늘 다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고 또 사실은 이런 경험, 약간 프로젝트에 실패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세요. 실패해 봤으니까. 근데 프로젝트 실패 안 해보신 분들이 스킬에 조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이거 문제였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결국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들을 가는 거죠. 네. 예, 여기 있는 질문 답변 받고 좀 마무리하고 이제 구글 시트랑 노션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강의 사이트는 IMF보다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게 기능들이 많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강의 사이트는요. 맞아요. 워드프레스가 맞고요.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게 라이브 클래스가 더 좋거든요. 예. 네, 티처블, 해외엔 티처블이라든지. 근데 워드프레스는 또 맡긴 다음에, 사실 워드프레스, 저도 워드프레스로 이러닝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지금 아이맵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새로운 거를 런칭하고 페이지를 만들고 이러닝 말고도 뭔가를 계속 만들 때 속도가 되게 좀 느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워드프레스에서 강의 하나만 추가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페이지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에 따라서 이쪽으로 할 거냐, 이런 쪽으로 할 거냐 결정할 수가 있겠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아니에요. 예. 프로젝트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 이후의 변화 관리 부분에서의 조언도 궁금합니다. 좋은 프로젝트든 나쁜 프로젝트든 일정이 되면 끝나긴 하니까요. 그 현업에서 결과물을 설득하고 문화로 정착시키는 좋은 방법, 예,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젝트의 관리와 프로젝트가 끝나면 구축 프로젝트, 그다음에 운영이에요. 예. 운영 때는 프로젝트 관리처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는 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하는 게 어떤 프로세스의 모습이라고, 유지 운영은 사실은 그때그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조언이라고 하면 전 이거예요. 서비스를 운영할 때 피드백들을, 특히나 스타트업 서비스들은 막 댓글, 리뷰도 많이 달리고 하잖아요. 스토어에. 그런 것들을 딱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류라든지 하자면 바로바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구글 시트 같은데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쌓아놓고, 예, 약간 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달 정도 쌓아놓고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당장에는 급해봐야 했던 것들을 일희일비 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적시켜서 의사결정해서 미니 프로젝트로 이제 개선해 나간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 조언은. 그리고, 예. 그 정도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전자책을 한번 읽어봐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다른 이야기라 하는 건 뭐냐면 저의 어떤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제 전자책과는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또 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또 예외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제가 여기 채팅창이라든지 보이스로 요청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어 7시 49분인데 뭐 짧으면 이제 55분까지 전에 이 답변들 해소하고 넘어갈게요. 아이맵은 게시판을 변형해서 강의들을 올려야 합니다. 예, 워드프레스는 별도 LMS 플러그인이 있어 편합니다. 네네. 어, 제가, 어, 이게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한 7년 전? 제가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라서. 근데 여기의 모습들이 이렇게도 되고, 여기에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딩 처리하고 그랬었어요. 예. 워드프레스에 이런 기능들이 다 녹였고 약간 커스터마이징 한 것도 있고요. 예. 예.
그래도 이게 되게 오래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장점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러닝 사이트만 필요하다 워드프레스 만드셔도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아이맵은 그런 LMS 여기도 제가 만들 때 진척 체크는 안 돼요. 진도 체크는 안 돼요. 예. 그냥 게시판에서 열람했다, 안 했다? 여기도 역시나 비메오로 영상 올리고 이 사이트 안에서만 이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놨었고요. 예. 또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리고 디자이너스 꼭 알아야 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양식도 있고 잠시 볼 텐데 범위, 어떤 거든 범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범위를 쫙 나열시키고 거기에 대한 일정, 예, 일정을 디자이너도 결국에 만약에 PM이 된다고 하면은 PM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깃발을 꼭 꽂아야 돼요. 모든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는 게 깃발을 안 꽂은 프로젝트가 문제예요. 언제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루즈하게 하고 차라리 딱 좀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모든 유기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으쌰으쌰해서 딱 해야 되는데 일정 없이 막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독이 되는 거거든요. 예, 성취감도 안 느껴지고. 예.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는 반대로 PM이 뭐 그런 걸 프로젝트 오너가 그런 걸 수립 안 하게 되면 그런 걸 수립해달라. 그리고 계획 있게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라면 개인의 계획을 스케줄링 하시면 되겠죠. 전체 팀원, 팀플레이 말고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약간은 제이냐, 뭐 MBTI 그런 거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고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 예. 자, 안녕하세요. 버블로 개발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버블로 접근을 하시고 계세요. 예, 물 한 잔 마실게요. 노코드를 통해서 정말 단시간에 MVP 모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껴 노코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노코드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라 기획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기술하는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기획마저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개발을 바로 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 기능 펑션들에 대해서 했던 것들이 잘못됐으면 걔를 날리고 다시 또 만들고 또 에너지를 많이 해서 날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획은 뭐냐면 펑션도 없고 디자인도 없어요. 그냥 텍스트와 유형의 UI만 있어요. 걔네들은 개발의 UI를 하나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기획은 한 10분, 20분, 길게는 30분? 이 정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낭비되는 것들에 대해, 낭비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낭비의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게 날리면서 기획 단계에서 다 정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디자인 단계에서 그걸 수정하겠다? 디자인도 수정하고 기획도 수정하고 헤비한 범위를 계속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헤비한 것들을. 근데 기획에서 핸들링하면은 모든 로스가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끝나는 거니까 시간 세이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노코드 개발하실 때 작은 분량의 것들, 1차 범위를 기획을 빠르게 하시고 네. 하시고 그 다음에 노코드 개발을 하게 되면 노코드 개발 때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1차 오픈을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뭔가 이제 우리가 노코드 커뮤니티에서도 약간은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니까 모든 게 압축돼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개발을 하면서 기획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헤비하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마라톤이어가지고 지치게 돼요. 하다 말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기획을 만약에 마무리를 했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차라리 다른 멤버를 뭐 한다든지 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같이 팀으로 해서 여러 명의 힘을 합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버블 같은 난이도 높은 거를 혼자 하게 되면 지쳐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버블에 대해서 공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산출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이브 클래스처럼 모든 게 세팅된 워드프레스 강의 서비스 퍼널 모아도 있습니다. 네. 퍼널 모아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퍼널 모아.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지금 요즘에 분들은 퍼널과 강의 서비스를 함께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공유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화면, 죄송해요. 화면, 제가 이 채팅창만 보고 읽어서 그랬었군요. 지금 어디 보고 있었냐면요. 음, 퍼널 모아 말씀해 주셔서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 예, 여기. 혹시라도 제가 또 화면 전환하면서 못 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예. 결국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지금까지 괜찮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퍼널 모아 사이트 들어왔고, 아까 팜스터디, 예, 여기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돼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 얘기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전자책보다 빨리 하시길 원하니까 나머지는 뭐, 프로젝트 산으로 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 노션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캡처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페이스도 있지만 소통하는 스페이스를 잘 일원화해야 돼요. 그런 거를 카카오톡으로 할 수도 있고 잔디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슬랙으로 할 수도 있고 디스코드. 그런데 이제 그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약간 병원들에서는 잔디를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슬랙의 변형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로 돼 있고, 즉, 한글 베이스다 보니까 쉬워하셔가지고, 병원이라든지 BIT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카톡은 비추해요. 예. 너무 적은 수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카톡은 개인적인 곳과 그 공식적인 곳이 같이 막 오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는 프로젝트 할 때는 내 개인적인 게 나를 방해시키고, 내가 쉬어야 될 때는 그 프로젝트가 나를 방해시키고, 그러니까 별도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비즈니스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 걸 잔디로 하시든, 슬랙으로 하든, 디스코드로 하든. 디스코드가 게임으로 태생이 나왔지만, 디스코드를 저희 쪽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화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 줌에서 되는 것들과 또 굳이 얼굴이 나와도 되지만 얼굴 안 나온 상태에서 화면 공유하면서 보이스 회의가 된다. 그래서 쓰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업무 시 참고할 진행 중 이렇게 kanban 보드 이런 형태의 모습도 있고요. 사실 이건 단일 프로젝트 모습이고요. 복수 프로젝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이 형태 베이스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뭔가 메뉴 구조도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 전,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 원들이 이런 것들이, 팀원들이 보면서 업데이트 한다. 예,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요거보다는 실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요. 예. 근데 요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이 없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은 지지부진하거나 좀 실패하거나 해서 좀 벗어나기는 힘드실 거다. 예.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 말고도 좀 그래서 좀 프로젝트 실패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그런 멘탈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느껴서 많이 변화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팀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MS 생태계 안에 있을 때는 팀즈가 좋은데 MS 생태계에서 좀 벗어났을 때는 저는 사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지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팀즈라든지 MS 계열을 쓰고 있다. 그러면 팀즈 써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뭐, 그 화상회의라든지 다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요. 자, 이제는 8시가 됐고, 이제는 요거부터 가도록 할게요. 음, 화면을 공유가 돼 있고, 제가 여기 링크를 드릴 거예요. 여기도 드리고요.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피그댐이 채팅방에도 저기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구글 IA WBS입니다.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양식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앞서 드렸던 거, 프로젝트는 MVP로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볼게요. 예. 그러니까 화면을, 프로젝트 시작, 기획 완료, 디자인 완료, 퍼블리싱 완료, 이런 식의 일정들을 갖다가
전체 일정들을 잡을 수 있겠죠. 이 포맷은 뭐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는 막 되게 타임라인 형태로 되게 멋진 장표도 있고 뭐 WBS 개념이 뭐냐면 기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이 정도 일정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퍼블리싱이 있고 이렇게 있고 요거를 또 세분화하게 되면은 기획에 뭐 IA 스토리보드 뭐 디자인에 뭐 스타일 가이드 뭐 상세 서브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한 페이지 안에 하는 게 WBS예요. WBS는 뭐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그 타임라인 속에서 그 산출물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전체 일정들을 마지막에는 개발 완료와 그럼 그 테스트, 디버깅하는 일정까지 있겠죠. 그게 그 WBS 양식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보고 하지만 저는 그 WBS 양식이 굳이 이런 1인이든 뭐 작은 규모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 일정에서 로스가 발생했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로스냐면, 웹사이트라는 게 있으면,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페이지는, 안 만들었네? 어떤 페이지는 기획을 하지 않았네? 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 그 항목별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IAWBS라고 하는 거예요. IA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보면 메뉴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소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메뉴 구조 안에서 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 개발 화면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요게 오른쪽에 파트를 넣었어요. 파트. 그래서 어떤 누락된 페이지가 없게 만들려고 WBS IA라는 양식으로 이게 병합한 양식이거든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 여기 이제 요 내려가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럼 프로덕트 만드는 거 말고도 WBS는 다른 어떤 일정도 있거든요. 뭔가 시스템 연동하는 작업, 이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 말고도 또 행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 뭔가 저기 SSL, 보안 인증서 뭐 설정.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행정적인 거에 채워야 되지만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그거를 챙긴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누락이 됐기 때문에 IA에 이런 그 담당자, 담당 파트 별로 일정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쓰실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오늘 공유해드리는 구글 시트 양식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일정은 프로젝트 시작, 뭐 그 웹사이트, 뭐 이러닝 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사이트 얘기가 자꾸 언급되니까. 그리고 기획을 완료하고, 뭐 디자인 완료, 챗GPT랑 카피라이팅이 되겠죠. 디자인 완료하고, 내가 디자인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뭐 캔바랑 이런 걸로 해도 된다. 예. 전문 디자이너가 팀원이다. 그런 걸 봐도 되고, 퍼블리싱.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프론트엔드 개발과 퍼블리싱의 개념이 다른 건 뭐냐면, 퍼블리싱은, 기능이 없는 거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정도가 퍼블리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은 그렇게 세 가지 자바스크립트, 퍼블리싱, HTML 한 다음에 기능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DB와 통신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딩 개발할 때는 DB 설계, API 개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노코드에만 된 게 아니라서. 근데 노코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겠죠. 노코드 개발이면 되니까. 구축 프로젝트 종료, 운영 시작. 예, 운영한 다음에는 아까 허성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하면서 우선순위를 판별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급한 일들을 하고 또 미니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프로젝트, 구축 프로젝트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여기 IA는 홈, 1뎁스, 2뎁스, 3뎁스, 4뎁스, 5뎁스가 있는데 뎁스라는 거는 이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사이트 이런 메뉴가 되는 이거 1뎁스예요. 이게 2뎁스고 이게 더 들어가면 3뎁스가 되겠죠. 그런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용자들의 이탈률은 늘어난다. 그래서 깊어지지 말고 최대한 그 안에서 그룹핑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세부적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뎁스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페이지가 그 여기 이 페이지는 그냥 HTML 페이지야, 뭐 데브 페이지야, 뭐 자바 페이지야, PHP 페이지 이런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뭔가 지금 간소화해 놓은 거거든요. 너무 정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작성하다가 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충분히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맞췄을 때 이 정도면 양식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웹사이트 만들 때, 여기 그래서 내 서비스에 맞게끔 원데스의 내용들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편집 권한 드렸거든요. 이거 많이 망가뜨리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서 복사해서, 그럼 나오잖아요. 그다음 자기 이름 쓰고, 뭐, 홍길동? 예. 여기가 막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막 수정도 해보시고 하면서 만져보세요. 예. 그리고 공유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니까 파일 다운로드해서 아니면 내 거에 복제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져보실 수 있는 스페이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그마 기획일 때는 프로토타이핑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하는 일정, 담당자는 뭐 내가 하는 건지 또는 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완료, 뭐 완료, 미완료 여부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일과 완료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작일과 완료일들이 이렇게만 돼 있지만 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메뉴가 되게 더 길어질 거예요. 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 정도는 1주차 때 하고 여기서는 2주차 때 하면 여기가 일정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시면 돼요. 1순위 것들은 1주차, 2순위는 뭐 2주차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1순위가 홈과 회원가입 체계 정도로 1순위로 했던 이유는 모든 서비스들이 처음에 쌓을 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기능 위주로 돼야 되거든요. 이건 하기 나름이지만 어 저기 컨텐츠 페이지들 있잖아요. 소개 페이지들은 개발이 안 들어가니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개발자의 시간이 제일 금이거든요. 이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홈과 뼈대가 된 홈과 로그인 회원가입 정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하게 되면 이제 핵심 페이지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컨텐츠 페이지의 비주얼을 조금 그냥 힘을 줘서 한다. 예, 그쪽 개발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다시 또 사이클을 돌았던 기획 디자인 쪽에서는 뭐 이런 컨텐츠성 페이지를 한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예, 디자인,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여기도, 이거를 퍼블리싱 없앨 수도 있겠죠.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 하게 되면. 또는 여기서 구분을, 우리는 API 개발을 또 따로 해야 하면 또 구분될 수도 있죠. 그리고 노코드 개발이라고 하면 이런 거 다 삭제하고 그냥 노코드 개발, 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프론트, 사용자들이 보는 프론트고요. 어드민 쪽도 관리자가 로그인해서 회원 관리 쪽을 본다든지. 그리고 관리자 쪽은 관리자 쪽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곳이 많거든요. 카페24 관리자라든지, 아이맵 관리자라든지 보면, 리스트와 상세 개념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게시판들도 보면 우리가 자기 게시판 할 때 뭔가 CRUD 개념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개념이 있어요. 이런 그 로직 개념은. 근데 등록하는 페이지, 리스트와 상세 페이지, 그다음 수정하는 페이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이 뜻은 삭제하는 기능. 근데 관리자는 업데이트와 뭔가 수정, 이런 것들을 등록을 갖다가 다 병합을 시켜놨어요. 왜냐면 그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들이 아니라 관리하는 페이지니까 그게 경제성이 있어서 관리자 페이지들 그렇다. 예, 그런 정도로 해서 보기 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뭔가 그 다음에 등록 수정은 삭제지만 이게 등록과 수정이 병합될 수 있다 정도 관리자. 예. 개념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기획, 뭐 프로토타이핑, 뭐 부트스트랩 개발, 백엔드 개발 이렇게 있는데 관리자를 그냥 코딩 개발을 할 때도 디자인하고 저기 퍼블리싱 같은 걸 안 해요. 많은 업체들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능만 바인딩 시키면 돼요. 그렇게 하거나 여기 노코드 개발이라고 하면 이게 없겠죠. 이 페이지가 필요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좀,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행을 늘리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 쓰실 수 있도록, 예,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예, 약간 그 템플릿처럼. 예. 그리고 뭐, 회원가입 유형, 실명,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지금 두 가지 그 시트는 필요 없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막 그 변형하고 하실 때 프론트 뭐 M과 어드민 PC에 대해서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했고 더 하나 나아가서 약간 가상으로 정말로 메뉴가 많을 때 어떻게 될까? 배달 이치예요. 예, 쿠팡 이치랑 배달 앱 쪽을 약간 짬뽕해 놨어요. 약간은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에 뭐 찜한 가게, 뭐 마이 배민 거기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것들이 이거를 만약에 그냥 들여버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형태를 좀 수정하시기 용이한 스타일과 이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는 거고, 검색.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쿠팡이 친구 같은 거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섹션을 나눈단 말이에요. 뭐 우버 이런 것들, 고객 회원과 또 사장님 또는 뭐 카카오 택시면 드라이버 이런 쪽에 분리되니까 그런 메뉴가 구분이 될 테고요. 알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라이더 쪽도 있고요. 예, 공통 메뉴는 사장님이나 뭐 저기 라이더나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쪽에 모아놓을 수 있어요. 앱을 저기 우버 같은 경우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모두가 따로 그 같은 사이트 안에 모두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고라든지 뭐 크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작은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하나의 앱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런 거 안 만들고 저기 이러닝 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 만들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삭제하실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챗GPT한테 메뉴 구조를 물어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 했을 때 그 사이트의 메뉴 구조를 녹이면서 내 서비스에 맞게끔 이 IA를 정리를 하고 그 IA를 정리를 한 것 같고 오른쪽에 그다음부터는 정제된 걸로 진척 체크를 일주일 단위로 하면 돼요. 제가 앞서 전자책에서도 뭔가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런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이런 특강에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페이지의 공통이라고 한 부분들은 뭐냐면 어, 이런 거를 공수 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페이지들을 만들 때 디자인을 하든 이런 걸 때, 이거 결국에 분식, 뭐 치킨 이거 다 같은 페이지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다른 것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얘네들을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하게 되면 양 자체가 카운팅이 돼가지고 이게 이만큼 뭐 실제 일은 뭐 한 저기 96페이지 하는데 한 200페이지로 잘못 인지가 되면 모두가 되게 헤비하게 인지해서 잘못된 계산 안에서 잘못된 프로젝트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페이지는 공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좀 갈게요. 그 다음에 뭐 외부 링크, 뭐 이건 팝업이야, 홈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양에 따라서 디자인과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유해 드리는 거는 요거고,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잠깐 받고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음. 자, 채팅창에 또 주시고, 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 여기에서 채팅. 예. 아, 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IA는 무슨 뜻이에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예,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사이트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 관점에서 사이트 맵. 근데 사이트 맵은 요즘에 사이트 맵들 많이 없는 페이지도 많잖아요. 대신에 전체 풀 다운 메뉴로 사이트 맵처럼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계 용어로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런 IT 쪽에서 있는 용어의 개념들은 사실은 그런 웹의 탄생 전에는 건축이라는 곳이 있었고 경영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 쪽에서 뭔가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건축 쪽에서 저기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IA는 메뉴 구조도라고도 해요. 예, 메뉴의 구조. 그러니까 원뎁스, 투뎁스의 개념을 갖고 메뉴의 사이트 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IA는 사이트 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이에 이렇게 해볼까요? IA가 뭐야? 좀 이따가 잘못 답변하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요. 공수 산정 중요하죠. 그렇죠. 공수라는 것도 뭐냐면 어 우리는 일할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또 하루 그 담당자들이 기획자건 디자이너건 하루에 할 일 양이 있잖아요. 그
9 to 6가 됐건 하루에 그 근무 시간 안에. 그리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맨먼스라는 표현을 해요. 그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 맨먼스면 한 사, 그, 이 프로젝트의 그 기획은 분량이 1 맨먼스야. 그럼 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1.5 맨먼스야. 그러면은 한 사람이 저기 한 달 반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1.5 맨먼스지만 두 명이 투입되게 되면 그 3주 동안에 두 명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수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맨먼스라는 것도 하고, 뭐, 저 맨데이란 용어도 쓰기도 해요. 저는 근데 사실은 맨데이란 용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은 되게 이런 프로젝트가 되게 하루에 작은 일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맨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사실 그런 용어 쓰는 사람들 되게 아마추어라고 보거든요. 되게 기계적으로 프로젝트 안 해본 사람들. 프로젝트는 한 달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맨 먼스라는 개념을 갖고 또 그 안에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하다. 근데 공수는 어쨌든 일할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정보 구조도, 예. 정보 구조도라고 하기도 하고, IA라고 하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기도 하고, 메뉴 구조도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이거는, 이럴 때는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메뉴 구조도, 정보 구조도의 IA를 물어본 거야. 다르게 답변해 주겠죠. 그리고 스펙 아웃된 백 로그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거는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스펙 아웃된 백 로그가 어떤 것들인가요? 예. 저기 뭐죠? 보이스 스스로 음소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님, 네. 답변 안 해주시면 넘어갑니다. 네네. 왜냐면 이 용어들 자체가 제가 예,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 용어가 딱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보이스가 필요해요. 예. 나라님들이랑 이야기할 땐 네. 공유 주신 시트로 팀원들이랑 같이 써봐야겠어요. 맞아요. 딱히 기록하지 않아서 진행하면서 종종 헷갈리는 덕분에, 예, 이게 그거예요. 제가 다시 자, 보세요. 이 구글 시트가, 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대충 언제 언제 할 거야. 만 있겠죠. 제일 최소 범위로는. 그 다음에 좀 있어도 이 정도만 있겠죠. 예. 그런데 메뉴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너무 이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삭제해도 돼요. 또는 얘를 숨겨놔도 돼요. 원뎁스 우리가 할 것들에 대한 그거라도 있고요. 이런 게 범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정이 시작 일정과 완료 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깃발을 꽂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오픈할 거야. 예. 그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진행을 하면서 주차별로 아까 주차별로 관리해야 된다는 뜻도 그거예요. 어, 사람이다 보니까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근면성실성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또 실력 부족일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는 껄끄럽지만, 그러면 그것에서 공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조치를 하고. 예,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추궁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아까 뭔가 팀원들의 상황을 공유받아야 된다는 뜻이 그거거든요. 뭐를 알아야 조치해 주잖아요. 차별로 뭔가를 공유받고 해야, 뭐, 한다고 했는데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딱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예. 전체 일정에 대해서 여기는 변동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변동성이 크냐, 안 크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런 계획도 안 세우면 변동성은 계속 퍼질 수밖에 없고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갖고 가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를 우선 PM이 또는 이걸 작성한 기획자가 초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락을 받냐? 허락이란 표현을 쓸게요.
왜냐면 통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팀원들이니까. 그리고 좀 더 이럴 때는 좀 청임형? 이런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해주는. 내가 PM이니까 내 말 들어 하면 그 프로젝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부탁하라는 뜻은 아니고, 개발자들도 디자이너들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있던 상황에서 자, 기획이 끝나고 디자인이 끝나고 그다음에 뭐 프론트엔드 개발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때 개발자들이 얘기를 해요. 난 동의하지 않을 일정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협의하면서 프로젝트가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이 생겼을 때 동의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 맞으면 동의해주고 이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이 일정은 언제까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그, 제 사수는 아니었어요. 그 분이. 그 PM이 맨날 담배 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정 잡고 일방적으로 휘두르니까 굴러가지가 않고 팀워크도 없고. 근데 저는 초안을 만들고 파트한테 공유해서 이 일정이면 될까요? 동의해 주시거나 수정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환영을 했었어요. 팀원들이. 팀 파트, 팀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하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원들한테 팀장 또 각 파티 팀장들 머릿속에 일정들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또 하면서 그거 왔어요? 또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예, 예. 자, 봅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해서 쓰시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일방 통보하시면 안 된다. 예, 감정만 상한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러면은 디자인 일정을 주세요. 퍼블리싱 일정을 주세요. 개발 일정을 주세요. 이래도 안 돼요. 이 전체를 아는 분은 PM 롤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초안 드래프트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대신에 그래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디데이가 있잖아요. 디데이 이 정도면 디데이다. 그리고 일정은 역산하면 돼요. 역산. 그 디데이로부터 이 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일정이 너무 상상 속의 일정이다 그러면은 같이 의견 수렴하면서 드러나면서 조정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걸 하기보다는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해서 만든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다들 PM들을 안 해봤다가 이런 것들 안 해보니까 뭔가 동의도 안 됐고 뭔가 약간 뭐 언쟁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되게 좀 따뜻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툴의 얘기가 아니라 마인드셋과 운영 방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질문이라기보단, 저는 디자이너이고 제가 여기까지만 받고 잠시 제가 노션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고 그 사이에는 이 구글 시트를 만지고 계세요. 예. 그런 식으로 또 해서 8시 반은 좀 넘지만 그렇다고 해서 9시까지 하지 않을 거고요. 약간은 8시 결국에 여기서 노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양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8시 40분 뭐 이런 정도는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디자이너고 궁극적으로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강사님께 강의 듣고 있는 챗GPT 사용한 리서치부터 유용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이 모든 게 압축을 하면, 그러니까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좀 해주면 뒷부분이 해소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노코드 개발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압축돼 있다니까요. 압축돼 있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기획 디자인을 혼자 어찌어찌 할 수 있는 추 팀원이라던가 또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세세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PM 해본 적 없어서 난감했거든요. 예,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쓰시면서 이제 디스코드라든지 뭐 디스코드 이런 것도 또 어렵다. 그럼 잔디 쓰셔도 되고 정 안 될 땐 카톡을 써야 되겠죠.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라이브 특강이니까 말로 떠들고 있지만 전 텍스트 베이스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를 옛날부터 메일로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디스코드라든지 메시지 형식으로 해요. 디스코드를 쓰는 이유는 채널을 만들어서 다자 간에 얘기할 때 뭔가 1대1로 얘기하다가 확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디자이너도 얘기해야 되고 할 때 거기에 불러들여서 얘기하게 되면 내용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구두로 얘기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좀 사장님들, 옛날 사장님들 욕하면 욕을 할게요.
왜냐면은 그런 사장님들의 비율을 완전히 양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막 구두로 얘기해요. 이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이든 며칠 지난 다음에, 그거 내가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장님인 거죠. 왜냐면, 말로 하는 건 뭐냐면, 휘발되거든요. 그런데 좀 스마트한 그 대표라고 하면 텍스트 베이스로 해요. 그런 다음에 부연 설명을 구두로 하죠. 그럼 텍스트로 베이스로 하게 되면 그 말로 했을 때는 그 의미의 뜻이 그 수많은 얘기들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텍스트로 나가게 되면 좁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극을.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걸 좀 탄탄하게 만드는데 텍스트는 없이 나는 쉽게 떠들 테니까 너는 알아서 들으세요. 이런 식의 태도면 사실은 그 회사의 대표인 사장이 자기의 어떤 생산성과 모든 걸 깎아먹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 텍스트 베이스 것들이 필요하다. 예. 예. 예, 일실감이 없지만 실제로 프로젝트 맞게 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예, 맞아요. 왜냐하면 디자이너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딱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만 보신다던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써야 되는 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범위가 있어야 되고, 예, 범위. 일정이 있어야 되고, 전체 일정 속에 여기를 쪼갠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넣는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과 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되게 해피하게 간다. 존중과 존중을 해야지 나중에 싸울 일도 많거든요. 일이 피곤하면. 근데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고 통보하게 되면 이제 되게 서로서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담당 설계를 일정을 수집해서 전체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일정별 스케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겠죠. 예.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식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스타트업으로 만드는 거를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먼데이 같은 거잖아요. 예. 어, 뭐, 팀스터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챗GPT 인공지능 쓰면서 그게 되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덜어주겠죠. 근데 당장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의 노션이든 인공지능들은 쓰면 있잖아요. 지엽적으로 얘기해줘요. 전체 양을 많은 거를 되게 관망하면서, 여기 조망하면서 뭔가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른 얘기하고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겠죠. 좀 있으면 더 발전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좀 해줘야 되는. 근데 이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마다 요일을 정해 놓고 그날 그때까지는 업데이트 해주세요 하면은 PM이 보고 확인하고 이제 이슈가 있는 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또는 그걸 안 하고 안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 그래서 이게 엑셀 시대와 구글 시트의 시대, 노션 시대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다자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저기 댓글 있죠. 댓글을 추가해서 물어보고 요 일정은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일정은 너무 짧아요. 예. 뭐 왜 짧아요? 이런 대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같이 다자간에, 예. 일방 통보의 시대는 엑셀이라고 하면 구글 시티는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왔고 그게 더 고도화된 게 노션이라든지 이런 거죠. 개발을 아웃소싱 할 때 어디까지 발주자가 해서 발주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어, 자, 이게는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할 때 아웃소싱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 최소 범위로는 어떤 걸 할 거예요. 라는 거고, 또 더 쉬운 표현은 어떤 사이트 정도의 볼륨이에요. 그 사이트 URL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단수 URL보다는 복수 URL, 이런 사이트 정도의 볼륨입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이거는 빠져요. 그 사이트에 이거는 있어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니까. 그런데 이걸 또 내부적으로 완전히 맡기지 않고 일부 팀은 우리 팀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거 만드셔야죠. 그럴 때는. 네. 서로 또 일에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시트랑 노션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편하신가요? 어, 노션이 편하죠. 예. 그렇지만 노션 아니어도 이것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인데 아까 허성님 같은 경우는 팀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구글을 위주로 쓴다. 구글 미트든 뭐든 막 쓴다. 구글 시트가 너무 익숙하다. 그 회사에서는 이거 쓰는 게 낫죠, 차라리. 딱. 그리고 단일 프로젝트 할 때. 네, 구글 문서랑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쓰신 분도 분명히 이게 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노션은 단점이 뭐냐면, 많이 쓰고 익숙해지면 편한데 되게 벙벙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요소들이 허전허전해가지고
뭔가 쓰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로 쓰시라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 규모가 크지 않아 1인이 노코드 개발을 한다면 직접 노코드 툴을 사용해서 와이어프레임 형식으로 페이지를 만들면 피그마 기획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반은 동의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랜딩 페이지예요. 그러면은 페이지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프레이머 같은 거라든지, 바로바로 그냥 입히는 게 바로바로 기획이잖아요. 어떤 이런 메뉴 트리를 기획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페이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획은 한 페이지 이상인 거예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웹사이트. 그렇게 되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버블 쪽도 말씀해 주셨지만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든가 시행착오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되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앞뒤를 또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그마가 됐건 PPT가 됐건 그걸로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PPT는 또 비추해요. 왜냐하면 PPT는 A4 형지로 해서 가로 형태로 되어 있어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절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떨어지게 돼요. 뭐 작업자들도 그렇고. 근데 피그마는 리얼 디바이스로 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복수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피그마로 이렇게 분리해서 최소 공수로 기획을 하고 끝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렸고, 이제 여기를 자유롭게 망가뜨리셔도 됩니다. 뭔가 망가져서 새롭게 뭔가 양식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복제해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사이에, 어, 네, 이 질문도 좀 이따 받고요. 저는 노션을 잠깐만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네. 5분만 주세요. 네. 음.
네. 이제, 어, 질문 또 받고, 이제 노션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노션, 어, 웹사이트 규모 크지 않아 아까 얘기하셨고, 저는 버블로 프로덕트를 이런 와이어프레임 방식 만들었는데 매우 주목구시하게 된 피드가 전부 작업계에서 발따로 갈 것 같아요. 네, 백인재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백인재님이 네. 이런 경험이 있었, 네네. 해도 네. 괜찮나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경험을 딱 해주시면 지금 경험 안 해보신 아, 분들이 네. 예, 테크닉 쪽에 지금 치중돼 있으니까 경험자가 말씀해 좀 와닿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아, 아니다. 저는 이제 창업하려고 나와가지고, 원래 IT 네. 전공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것저것 다 배우다가, UX, 네. UI, PM, 부트캠프도 계속 다니고, 뭐 기술도 배우고, GPT, 노코드 그냥 싹 다 배워가지고, 아이맵부터 웹플로우, 소프트 버블 일단 다 사용해봐가지고, 와, 네.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제가 만든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왔던 게 버블이었고, 이제 다른 거 툴로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건 전혀 문제 없었는데 결국 버블 정도나 최소 웹플로우가 가능해 돼야 이제 음, 기능적인 게 구현이 가능해서 그래서 버블로 프로덕트를 만들기로 결정했고요. 피그마도 뭐 음, 거의 문제 없이 디자인도 외주 받을 정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 음, 없었어요. 대략적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 그냥 그거 안 보고 그냥 버블을 일단 애초에 잘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또 컸었고요. 그래서 버블로 음, 그냥 대략적으로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두고 작업을 했는데 결국 수정도 그냥 제 마음대로 그 버블 웹페이지에서 이어서 하고 근데 버블에 대한 사용 속도 자체가 워낙 느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맞아요. 설계가 애초에 잘 돼서 그 설계에 대한 기능 A를 만들면 A만 만들면 됐었고 B만 만들면 됐었고 하다 보는데 결국 아까 저희 이제 오신 멘토님 앤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이랑 그게 짬뽕돼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디자인도 거기서 이제 짬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세팅 맞아요.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 굉장히 빨리 작업할 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아쉬워서 다음 프로덕트 만들 때는 좀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도 그냥 기획이 아니라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이 메뉴 구조도. 이게 기획에서도 선행되는 거고, 이거보다 앞에 되는 게, 이거 누가 쓸 거냐. 잠재고객 정의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어디 사이트 좋다라기 전에 내 고객은 누구인지를 하는 잠재고객 정의, 기획 중에서도 그게 앞단. 그 다음에 메뉴 구조도, 그 다음, 실제 이제 그 기획. 그렇게 넘어가야, 예, 이게 된다. 예. 그런 다음에 디자인에 들어가든, 버블로 들어가든 하면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10배 이상은 줄어들 수 있죠. 몇 달짜리로 됐을 때. 실패하지 않고요. 혹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왜 주먹으로 일하시게 된다는 건지 궁금한데, 예, 이제 설명이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노션은 빨리 넘어갈게요. 노션은 아까처럼 돼 있지는 않고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썼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쓸 때 이 공간에 초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위키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잠깐만, 이거는 제가 복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제 웹의 게시, 그 다음에 템플릿 복제 허용. 예. 그리고 여기 링크, 사이트 보기, 웹 링크, 복사, 예, 댓글 뭐, 예, 그러면 됐고, 여기다가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피그데미, 예, 노션, 뭐, 관리, 템플릿, 네. 자, 보면,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피그데미를 할게요. 피그데미 업무 통합 관리 스페이스에 프로필 이미지 약간 좀 저는 이쁜 게 좋아서 서로 볼 때도 또 이렇게 됐고 뭐 할 일 진행 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사항처럼 해놨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안내할 거를 좀 하고요. 또 음악도 좀 이렇게 틀고 그다음 날씨 약간은 위주의 그냥 좀 꾸미기 요소고요. 예, 좀 더 뭐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지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지금 보면은 표로 보기 해서 이렇게도 되고요. 화면이 안 내가 해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자, 예. 여기 이제 공유해 드렸고, 피그댕 프로젝트 업무 통합 관리,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여기에 칸반보드, 표 보기, 뭐 캘린더, 타임라인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칸반보드로, 자, 회의록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건 사실은 예전에 썼던 게 지금 제가 막 지운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좀 안 지웠던 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지우려고, 예, 담당 참석자 누구고,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회의록 쓰기 나름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 향후 일정, 액션 아이템. 그리고 회의록의 중요한 점은 뭘 할 거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 뭐 했어요. 라는, 그리고 또 누가 언제까지 한다. 그런 게 중요해서 이 안에는 이런 회의록도 있는 거고요. 예. 리뷰, 뭐, 이렇게 할게요. 23년 이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 예. 이 정도를 지우면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조금은 그거를 해야 되니까 약간은 지금은 게시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줌 뭐 주소 그러니까 이건 원격으로 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줌 주소도 코로나 시대 때도 하니까 줌 주소도 이렇게 기입해 놓으면 약간 업무 지침서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을 보고 줌 URL, 예, 줌 URL 기재. 그러면은 그때그때 제가 오늘도 알려드렸지만 그냥 이 프로젝트 할 때는 늘 줌 주소는 이거야 라는 그거고요. 예. 그리고 소통 디스코드 주소. 이제 디스코드는 URL 베이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URL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줌이 필요할 때는 그냥 좀 얼굴도 보고 또 하는 건데, 이 디스코드, 그러니까 뭐 카톡 주소가 될 수 있고, 뭐 업무를 해야 되는 그 위성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뭐 상시 회의 내용 메일 작성해야 될 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회의 전 안내 메일 작성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WBS도 있지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녹여놨다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뭐 업무 체크리스트 예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을 좀 프로세스화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공유해드리기 좀 그렇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이제 각 그거 안에 있고 사실 오늘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예. 그래서 칸반 보드로 보면은, 예, 그리고 컨택 포인트. 누가 어떻게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지금 노션 같이 보는데 이렇게 삭제하고 또 추가하고, 예. 그러면은 연락망, 사실은 일할 때, 프로젝트 할 때 저는 첫 단추가 연락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볼까요? 화면 공간, 예, 죄송합니다. 예, 됐고요. 유료로 쓰시는 건가요? 예. 저는 유료 버전 쓰고 있어요. 여튼, 네. 그리고 유료 버전 쓸때 한 유저만, 피그마도 그렇고, 한 유저만 유저 버전 쓰시면 돼요. 다, 팀원들을 다 쓰실 필요 없이. 그러면 그걸로 뭐, 에디트 권한이라든지 이렇게 쓰면서 그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그 한 계정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 쓸 때 비용 부담이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종료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업무 지침서는 할 거 없는데, 할 일에서, 프로젝트 종료됐다. 딱 옮기면 되죠. 칸반보드의 장점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 있는 항목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의 항목들로 바꾸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메뉴 구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여기에 표 형태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여기 해도 되겠죠. 그리고 표로 보면 예, 착수 제가 이제 이런 폴더 형태로 해뒀던 것들이 늘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업무 내용도 이 프로세스 업무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누구나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료하고 회의록, 지침서 쪽에 있고 메인 타겟 유저 정해서 뭐 담당자도 이렇게 있고요. 기록할 수도 있고 뭐 시작 완료 뭐 예. 그리고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예. 저희 잠재고객 정의서거든요. 이름을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하니까 챗GPT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잠재고객 리드라는 영어는 용어에서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 때만 해도 저기 그냥 챗GPT 안 쓸 때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였고요. 예. 이거는 제가 예전 프로젝트를 복제한 이유는 좀 더 리얼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템플릿이 아니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료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업로드한 거가 될 수 있겠죠. 새로 만들면 이 게시판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업무 지침서인데 프로젝트 컨택 포인트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의 디자이너 저기 메일 주소 어떻게 돼요? 저기 개발자 주소 어떻게 돼요가 아니라 컨택 포인트에 쫙 나열하게 되면 요거 하나를 전체 팀원한테 공유하게 되면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격으로 할 때 줌 주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그 물어볼 일이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 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늘 일이 했던 일들을 다 보여주면 너무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칸반 보드에서 볼게요. 요게 누적 완료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 안 되는데 사실은 다 여기에 저기 누적 완료하면서 안 보이게끔 했을 뿐이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예. 지울게요. 이제 다들 쓰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남겨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뭔가 해야 될 일을 아까 저기 그 구글 시트에 있는 것들을 녹이셔도 되고 자기의 프로젝트에 맞게끔 그다음에 담당자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구글 시트에는 딱 그 프로젝트의 것들만 있는데 여기는 약간은 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약간 위젯들이 또 있거든요. 노션에 그런 것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칸반보드로 해서 막 옮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의록 양식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저기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요거에 대해서도 노션에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게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캔바에서 만들어서 넣은 거였고, 게시를 다시 하면 다시 복제하실 수 있을 테고요. 예. 예, 게시가 됐어요. 자, 채팅,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아, 9시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금요일 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노션 양식, 이제 복제했으니까 링크, 복사해서 여기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거도 저기 피그데미 이쪽도 다시 한번 예, 관리 템플릿 다시 공유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자, 질문 DM으로 제가 드렸네. 네네. 네. 오케이. 질문 좀 몇 가지 받고 마무리하는 얘기하고 하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근데 노션 그래도 질문 없으신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뭔가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네. 질문 없으신 거죠? 네. 그, URL을 네. 채팅창에도 좀 보내주세요. 네, 채팅창에 또, 지금 여기는 제가 DM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전체 받는 사람, 회의 중인 모든 사람, 예, 됐네요. 모두로 하고, 예, 여기로 드렸어요. 자, 51분, 뭐 1분 정도만 좀 기다려 볼게요. 질문을 채팅창 주셔도 되고, 보이스 해주셔도 됩니다. 노션 외에도 사용해 보시면 추천할 다른 협업 툴이 있을까요? 저는 먼데이를 써봤는데, 먼데이가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노션을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썼던 버전이고, 그거는 지금 쓰는 버전으로 드린 이유는 단순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복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걸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살짝 디스코드, 네, 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회사에, 저기, 뭐 이런 정도 할까요? 살짝 공유를 해서. 이 노션이든 저기도 되게 필요하지만, 이런 메시지 소통이 되게 필요해요. 예, 여기, 이런 정도 살짝 고쳐서 할게요. 뭐, 공지사항, 그 다음에 음성 채널 회의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딱 눌러서 딱 들어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을 공유해서 뭐 보여준다든지 회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종료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온보딩 가이드, 휴가 관리 뭐 이런 것도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그러니까 약간은 게임처럼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채널별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쇄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쓰는다. 이런 게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저기 그냥 그런 채널들이 없잖아요. 이슈 토픽 단위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토픽 단위로 하는 슬랙이라든지 잔디 이런 것들로 같이 해야 된다. 지라가 이런 것들이 노션보다 사실은 지라가 티켓을 끊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복잡한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베스트가 구글 시트나 노션이라 생각하는 거고 지라는 또 다른 기회로 배우실 것들이 많잖아요. 예, 예. 노션이 또 그거 말고도 약간은 그 위키 형태로 쓸 수 있어서 특히 내부 교육 자료 이런 것들하고 그 연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스페이스가 있고 쓰고. 네네. 예, 이 질문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해서 노션의 스크럼 방식의 스프린트를 어떻게 잘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 요거는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어, 제가 준비했던 거를 이런 것들은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고 예, 예. 그 구체적인 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는 좀 더 오늘 거만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더 복잡한 거라든지 각각의 프로젝트 관리하는 얘기들을 해야지 그 프로젝트를 좀 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도 약간은 유로 그런 그룹 코칭 안내도 드리고 여기 마지막에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설문조사 좀 해주시면 다음에는 저기 그 디자인 쪽을 짚어 드릴 거예요. 일반인들이 디자이너만큼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다음에 뭐 노코드까지 갈 건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도 갈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문도 잘 해주시고 또 오늘 나는 정말 프로젝트 필요하다는 것들은 그룹 코칭이라든지 좀 해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귀한 시간 좀 유익했 써야만 하는데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또 하시면서 피그데미 커뮤니티에서 내 거에 적용할 때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꼭 그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최적화해서 앞으로 또 강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백인재님. 네. 송주현님 들어오시니까 또 좋네요. 네네. 네. 책으로 뵀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룹 코칭대로 또 가고, 다음에 디자인 쪽 하게 되면, 그, 노코드로 하는데, 퀄리티가 또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웃소싱 디자이너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캔바가 있어요. 또, 피그마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예. 그런 강의를 넥스트로 할 예정인데, 리뷰를 주실 때, 나는 그런 게 급하지 않아. 나는 아이맵이라든지 노코드가 급해.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좀 그냥 켜놓은 것도 같으니까요. 예. 저도 그냥 이제 화면을 끄고 또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